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요, 핀에 딱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슨은 가서바, 이 한 단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가서봐요? 네, 오. 제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가까이 서서 공을 바깥쪽에 맞춘다 라는 명칭의 어프로치를 제가 가서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서서 치게 되면 유리한 이유가요, 아주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하지 멀리 떨어져서 하지 않겠죠. 네. 그런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몸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바로 이 가서바 어프로치가 우리가 느낄 때 가장 안정감 있는 상태의 어드레스를 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가까이 서서 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왜 유리한지, 어떤 점 때문에 유리한지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가서바 어프로치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볼 위치는 일반적인 칩샷하고 동일해요. 공을 오른쪽 엄지 앞쪽에 놔주시고요. 스탠스는 살짝 이렇게 왼발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 스탠스를 좀 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셔야지 조금 더 몸에 가까이 설 수 있고, 이 가서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샤프트를 미리 이렇게 세워놓고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립을 평상시 어프로치처럼 잡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지금처럼 어깨에 경직이 많이 돼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가까이 어드레스를 선 상태로 볼 위치와 스탠스 포지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그립을 맞잡게 되면요, 그립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명선에 잡히게 돼요. 좀 이렇게 손가락 쪽을 관통해서 잡히게 되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잡고 어프로치를 해주시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서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바깥쪽에 맞춰줘야 되냐면, 가까이 서서 클럽의 힐 부분이 이렇게 들리면요, 이 토 부분만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의 이 헤드의 가운데 부분으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탑볼 같은 미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예민하게 날렵하게 딱 붙어있는 이 바깥쪽으로 공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서서 바깥쪽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큰 파워를 내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방향이 틀어지거나 뭐 엄청 클럽이 뒤틀리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자신 있게 바깥쪽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통 가서바 어프로치를 할 때 두 가지 옵션을 같이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퍼팅 그립처럼 그립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퍼터처럼 쳐가지고 정말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로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골퍼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게 되면 뭐 한 2, 3m 같이 가까운 어프로치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립은 퍼터 그립처럼 잡는다고 할지라도요, 손목이나 몸은 분명히 어프로치 하듯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뻣뻣하게 가만히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잘 맞는다고 해도 멀리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원하는 거리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서바 어프로치가 단순히 가까이 서서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서바 어프로치의 특징을 보면 측면 카메라로 바라봤을 때 제 팔뚝과 샤프트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이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팔뚝이 내려가는 라인과 이 손목이 가리키는 이 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손목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목을 돌리고 싶지 않아도 이 자연스러운 각 때문에 돌아가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나 거리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더 핀에 붙이는 게 어려워지는 건데요. 이 가서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손목을 없애주고 이 로테이션을 최소화시켜줬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즉 방향 컨트롤을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클럽이 단순히 이 방향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열리거나 닫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거리의 변화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줄여서 거리와 방향성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은 멀리 보낼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테이션이 되는 파워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요. 네. 뭐 50m, 60m 이상 이런 긴 거리를 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린 주변 30m 이내에서는 그냥 믿고 가서바를 사용하시면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서바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퍼터처럼 하라고 하면 체중을 왼쪽에 두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5대5로 두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좀 퍼올리는 동작으로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어프로치는 다운블로우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요. 체중을 살짝 왼쪽에 한 6 정도, 6.5나 6 정도로 실어주고 퍼터 하듯이 움직여 주시면 정말 쉽게 어프로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파트 2 레슨 마지막 영상까지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번 레슨하고도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이 오른쪽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하면 다운블로우로 이렇게 때리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어프로치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기 쉽게 도와드리면 몸을 이렇게 완전히 타겟 방향으로 돌리고요. 오른팔 한 팔로 접었다 펴서 공을 보낸다라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 이런 이미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팔꿈치랑은 팔꿈치가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한 45도 정도만 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보던 팔꿈치랑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팔꿈치를 몸에 가까이 붙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팔꿈치를 이렇게 안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오히려 클럽 헤드가 지금처럼 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팔꿈치가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어줘야 완전히 몸에 가까이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손이 허벅지를 스쳐도 헤드가 전혀 움직임에 제약이 없죠. 네. 자, 아주 가까이 가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친다고 하더라도 팔꿈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뒤쪽을 바라보는 듯한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되면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 정확한 터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꿈치 포지션을 해주시면요. 굉장히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원하는 타겟을 보고 공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손 위치가 약간 오른쪽 허벅지 앞에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왼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고 사실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손목 각은 다운블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살짝 이렇게 힌지가 되어 있는 벤트가 되어 있는 상태로 팔꿈치를 접었다가 팔꿈치만 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있지 않고 손은 이미 왼쪽 허벅지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힌다라는 느낌으로 들었다가 접힌 팔꿈치만 펴주시면 지금처럼 정확한 터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접었다 펴지는 파워로 거리까지도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하시려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좀 많이 돌아선 상태에서 해보시면 좋아요. 돌아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포지션밖에 안 되거든요. 그대로 그냥 이 밑에 있는 타겟 라인대로 들었다가 밀어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보시면 돼요. 그냥 네. 몸의 방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몸을 저희가 오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겟 라인으로 움직였을 때만 그 팔꿈치 포지션이 됩니다. 만약에 몸이 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 다른 팔꿈치 모양이 되니까요. 몸을 과하게 오픈한 상태에서 타겟 라인으로 밀었을 때 우리가 말한 팔꿈치 포지션이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죠? 네, 그립을 그냥 퍼팅 그립처럼 잡으세요. 그러면 이 팔꿈치가 원래 우리가 샷을 했을 때보다 샷의 어드레스 일반적인 그립을 잡았을 때보다는 퍼팅 그립처럼 잡았을 때가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이렇게 약간 오각형처럼 벌어지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팔꿈치 모양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짝 오픈 스탠스를 서고 공을 오른발 쪽으로 옮겨주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가서바 어프로치가 그 어드레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퍼팅 그립처럼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클럽의 샤프트가 90도에 가깝게 서 있을수록 작은 힘으로도 클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클럽 헤드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어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지금도 막 팔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샤프트를 90도로 세워주게 되면 큰 힘 없이 움직일 수 있어서 짧은 거리, 즉 파워 없이 칠 수 있는 어프로치에서는 훨씬 더 좋은 리듬감을 유지하고 정확한 터치를 만들어내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퍼터처럼 그립을 잡으면 왼팔도 조금 더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왼팔도 좀 구부러져도 괜찮나요? 그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터를 할 때 지금처럼 양팔을 이렇게 펴고 하진 않죠. 보통은 오각형을 유지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팔이 구부러지게 되는데요. 이것과 동일하게 잡으시면 돼요. 단 하나 퍼터랑 좀 차이가 나는 건 볼 위치하고
약간 오픈 스탠스를 서준다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오른쪽의 팔꿈치 느낌을 더 잘 느끼고 공을 향해서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는 느낌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몸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같은 위치에 공이 있더라도 몸이 이렇게 왼쪽을 바라봤을 때가 공보다 더 앞땅을 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어프로치가요, 그린 주변 30m에서 쓸 수 있는 어프로치라고 하셨는데,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다 쓸 수 있는 어프로치인 건가요? 네, 특별히 공을 엄청나게 띄워야 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편안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뭐 클럽을 바꿔서 조금 런이 많이 발생하게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프로치처럼 뭐 어느 정도 뜨고 런이 많지 않은 그런 어프로치들도 할 수 있어요. 단, 이 어드레스에서 공을 높이 띄우는 플랍샷이나 벙커샷 같은 어프로치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이 띄우는 샷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 응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보여주신 팔꿈치 동작은 참 내려가면서 다운블로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게 맞나요? 네, 겨드랑이는 아. 꼭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야 되나요? 이게 많은 골퍼분들이 겨드랑이를 붙이는 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스윙에 오류를 많이 만들어내시거든요. 특히 이제 어프로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팔에 몸을 탁 붙이고 몸통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개가 몸통에 붙여서 한다고 하는데 헤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가서 생크를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겨드랑이를 몸에 붙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헤드를 내가 가까이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꿈치를 벌려주면 훨씬 더 가까이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생크가 난다는 것은 내 헤드가 공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생크가 나는 거라 겨드랑이는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바 어프로치로 그린 주변에 가장 기본기가 되는 어프로치를 몸에 익히셨다면요.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리감에 대한 기준 2개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이 라인 기억하시나요?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1번 라인, 그리고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2번 라인. 제가 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어프로치 거리감에서도 이 2개의 라인을 지켜가지고 정확한 거리감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거리감을 맞출 때요. 많은 골퍼분들이 뭐 7시, 8시, 9시, 10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거리를 맞추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m, 20m, 30m, 40m 막 10m 단위별로 다양한 거리감을 연습하는 일반 골퍼분들이 계시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연습량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골퍼분들은 더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습을 좀 한참 할 때는 좀 맞는 것 같다가 겨울 시즌이 되고 좀 잠깐 쉬었다 돌아가게 되면 완전히 거리감을 다 잃는 경우들이 생기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1번 라인과 2번 라인 딱 이 2개만 지켜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라인을 지켜서 치게 되면은 캐리로 보통 한 8m 정도 나가는 거리가 있고요. 같은 크기로 들어서 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제 느낌엔 좀 자신 있게 친다는 느낌을 치면 캐리로 12m 정도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거리감을 나눌 때 하나의 크기로도 얼마든지 강도를 변화해서 원하는 거리를 달리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고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이 2가지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이 2개의 기준은 누가 언제나 봐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습을 하다가 거리감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이렇게 치면 뭐 10m가 가야 되는 거리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리가 10m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공을 강하게 친 건지 아니면 백스윙이 커져서 그런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거리감을 한번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합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체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0m, 20m, 30m, 40m 너무 다양한 백스윙 크기를 가지고 계시면 정확한 라인을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거리감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꼭 카메라가 있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느낌의 1번 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1번 라인에서 멈춰졌을 때 얼마나 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아, 요만큼 들어서 쳐야지 이게 1번 라인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하면 맞아요. 이렇게 하죠. 네. 네, 그게 뭐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1번 라인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들었을 때 아, 이제 들었으니까 멈춰야지 하면서 더 들어지는 이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가 얼마가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1번 라인을 들었을 때 내가 1번 라인을 탁 원하는 위치에서 들 수 있도록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원하는 지점에 딱 1번 라인이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한 1, 2주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이 1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하나의 거리감만 생기면 방금처럼 짧게도 쳤다가 조금 강하게 치면 조금 더 보내기도 했다가 이런 거리감을 훨씬 더 편안하게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린 주변에서는 이 1번 라인 하나로 다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친 웨지는 58도 웨지인데 만약에 이 같은 크기, 같은 강도로 클럽을 바꿔주면 또 다른 런의 배율이 발생이 되면서 다양한 거리들을 칠 수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2번 라인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크기를 하나만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한 가지 거리만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기준이 명확해지면 아주 다양한 변수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하나의 기준을 명확히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2번 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왼팔이 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이 2번 라인일 때 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45m, 30m, 15m 이렇게 나눠서 치게 되는데요. 편안하게 제가 2번 라인까지 들어서 쳤을 때는 이렇게 40에서 45m 정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치는데 헤드를 열고 지금처럼 헤드를 과하게 열어놓고 2번 라인까지 치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한 30m 정도. 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강도가 사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에게는 잘 추천드리진 않지만 헤드를 열고 같은 크기를 들었는데 속도를 조금 부드럽게 치는 이런 방식으로도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와우.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한 백스윙 크기로도 다양한 거리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어프로치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다양한 연습을 하지 마시고 단 하나의 클럽,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나만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일반 골퍼분들이 프로들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 딱 백스윙 크기를 맞춰가지고 일관되게 칠 수 있어라고 궁금해하시는데 맞아요. 이 백스윙 크기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카메라 보고 좀 연습하라고 하시긴 했는데 좀 더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백스윙 크기를 우리가 맞추려고 할 때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숏게임의 대가 필 미켈슨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백스윙을 크게 들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일정 크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 크기 이상 지나갔을 때 그 크기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라인에 대한 거리감을 만들겠다, 백스윙 크기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요. 이 전체 크기를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목표면 네. 전체를 3등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에서 30% 정도 들었을 때, 그리고 한 60% 정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높이.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당연히 원하는 높이인 이 2번 라인까지 들어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치게 되면 이렇게 거의 풀스윙에 가깝게 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걸 카메라로 체크를 하셨겠죠. 그 다음엔 전체 백스윙 크기의 한 60% 정도만 들어서 멈춘다. 내 느낌에는 한참 못 미친 상태에서 멈춘다라고 해도 대부분은 사실 조금 더 넘어갑니다. 보통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들고 싶을 때 한 50%나 그 이하에서 백스윙을 멈춰야지만
원하는 크기의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번 라인 크기를 만드는데 본인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지금같이 이렇게 들었으니 2번 라인까지 하프 스윙까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게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크기까지 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라인을 들어서 45m가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45m가 남았을 때 2번 라인까지 억지로 들어서 치려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2번 라인에 들어서 45m라는 거리감이 생겼으면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45m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크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크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너무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거리감이나 터치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연습할 때는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필드 나가서 45m 기준이 거리가 남았다라고 하면 스윙 크기를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면서 빈 스윙 때 느껴보시는 건 좋지만 막상 공을 놓고 샷을 하실 때는 특별히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드레스를 하고 45m의 목표를 바라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샷을 해주시면은 편안하게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백스윙 크기를 맞추려고 애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사실 연습이 필요한데 이 연습이 한 번만 대놓고 나면요. 저도 이 말씀드린 거리감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중학교 때 만들어 놓은 거리감으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평생 동안 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기준점들이기 때문에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한 번만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